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 속보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이 말을 실감케 하고도 남는 대파란이 일어났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건데요. 투표 전까지 민주당 안팎에서는 어의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당선인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요. 투표 결과 그야말로 대이변이 만들어진 겁니다. 방금 전 끝난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 민주당은 당선인 회의를 열어서 22대 국회 첫 의장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번 경선에는요, 당초 6선이 되는 이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그리고 5선의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지난 주말이었죠. 이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같은 날 동시에 이 중도 하차하면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을 거쳐서 오늘 최종 투표 결과 총 참석 인원 169표 중에 우원식 의원이 과반을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에서 관례적으로 이 정확한 득표수는 밝히지 않고요. 승자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원식 의원이 몇 표를 얻었는지, 추미애 당선인은 몇 표를 얻었는지 이거는 지금 공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격인 저희도 그렇지만요. 우원식 의원의 승리,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선인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결과가 발표되고 참석자들이 정말 경악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이랬는데요. 진선미 선관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대박이라는 말과 함께 환호성이 쏟아졌고요. 또 지켜보던 기자들도 술렁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선 전부터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지원, 그러니까 이 명심을 등에 업은 이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 가능성이 거의 100%로 전망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대이변의 현장 상황과 우원식 의원의 당선 소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171분의 22대 민주당 당선인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저에게 큰 숙제 또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국회는 민심이 만들어낸 그런 국회이고 민심의 뜻을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대로요. 민주당 내는 물론이고 그 언론의 대다수도 우원식 의원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요.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추미애 당선인한테 향해 있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두의 예상이 빗나간 건데 그래서 또 대이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4파전으로 흐르던 경선 분위기가 뒤바뀐 건 지난 주말 사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였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으로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먼저 돌연 후보 사퇴 입장을 밝혔고요. 이후 역시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조정식 의원이 추당선인과의 회동을 거쳐 단일화 합의문까지 마련해 발표했죠. 이렇게 친명계 내부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당 안팎에선 경선이 아닌 사실상 추미애 추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더구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 의원과 정 의원을 각각 만나 사퇴를 설득했다고 전해지면서 이러한 물밑 조정에 사실상 이 대표의 생각이 반영됐을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입원 치료를 이유로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입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무록 제거 시술 등 건강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14일 오후 퇴원한 뒤 어제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휴가 동안 국회의장 경선 등 당 현안에 침묵했던 이 대표는 오늘 투표 결과와 추당선인 추대를 위한 후보 교통정리설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당선인
본인이 의장 후보로 결정됐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심이 추미애 후보한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대표님의 의중이 좀 반영됐다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저도 한 표죠. 자,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그 화면으로 본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나 이런 게 좀 굳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저희 민주당 출입 기자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화면상으로만 봐서는 그렇고 지금 저희와 함께 있는 패널들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왜 이런 반전의 결과가 나타났냐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른바 명심이 추 당선인 쪽에 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혹시 이 대표의 리더십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도 있을 겁니다. 총선 이후에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또 견고해졌기 때문에 설마 그럴 리 있겠느냐 이런 해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보면 이게 뭔가 말 못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도 나올 만한데 저희가 이제 추후에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장악력 못지않게 결국 추 당선인 본인한테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명심팔이가 오히려 추 당선인한테는 독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2파전으로 좁혀진 이후에 우 의원과 추 당선인은 이재명 당대표의 뜻이 나에게 있다면서 이른바 이 명심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내 강성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추 전 장관의 이 추진력 등을 근거로 해서 약간 추대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했는데 하지만 이후에 이 친명 지도부의 추 당선인 추대를 위한 그 교통 정리설까지 제기가 되면서 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뭐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만큼 의원들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고 여러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 의원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선 전에 명심을 강조했던 추 당선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효능감을 주장하는데 충분한 의견 일치를 받고요. 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명심은 어떤 친소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심과 민심과 일치하는 것이죠. 경선을 코앞해뒀던 오늘 오전에는요, 야권 원로들의 쓴소리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요, 추 당선인을 겨냥해서 당초 예상했던 4명의 후보가 다 나왔으면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명심이 개입했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과 맞지 않는 정치란 취지로 비판했고요. 야권의 대표적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국회의장 경선 과정의 명심 개입설과 이재명 대표 연임설을 동시에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늘의 투표 결과는 이러한 원로들의 지적과 당내 친명계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당선인들의 견제 심리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 사람의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요. 왜 대표가 그 개입을 하는지. 추미애 의원은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 그 행적이 있잖아요.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잖아요. 제일 그 불안한 후보로 이렇게 그 취급을 받던 사람이거든요. 우원식 의원한테도 좀 그만뒀으면 하는 전가를 받긴 받았대요, 자기도. 누구로부터요? 그 누구라고까지 나도 그 염치가 참여연이 있지. 결과적으로 이게 물밑에 숨겨져 있던 당심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에게 있었다. 이 점이 확인된 겁니다. 평소에 우 의원은요, 이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쌓아온 그런 행적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이력이 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우원식 의원은
이 뚝심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현장 중심형 중진 의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최다선인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배경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쌓아왔다는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2021년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친명계 의원들과도 접촉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때문에 명심이 추 당선인으로 기울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거란 해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가 열렸는데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어의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이런 말까지 민주당 안팎에서 떠돌 정도로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 거의 100%다 이렇게 점쳤고요. 그래서 추 당선인이 만약에 국회의장 후보가 돼서 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된다면 정말 여야 관계가 엄청나게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이른바 추윤 갈등이 2라운드가 펼쳐져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그 긴장 관계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그 관측까지 다 틀어져 버린 이런 대파란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견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불출마를 택했을 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 전달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움직였으니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네. 직접 그 불출마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라면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이 국회의장 뜻을 접었을 리가 없다고 보면 네네. 그건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진 현상은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 뜻을 접고 결국은 은밀하게 우원식 후보를 지원한 것이냐, 또 그런 흔적은 현재 없잖아요.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겠죠. 이재명 쉽지는 않을 대표가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네. 그거야 저희가 모르나요? 확실하게 알 수는 네. 없는 거지만 네네. 여하튼 그랬을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171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의원 개개인들이 추미애 당선인은 사실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까지도 한 걸 보면 이게 너무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의원들이 했을 거라고요. 네. 어차피 우원식 의원이든 추미애 그 당선인이든 민주당 그 출신의 국회의장 아닙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의원 개인들의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하는 부분은 예측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얘기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사실 오늘 결과에서 우원식 의원이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것은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각 별로 나름대로의 또 생각에 따른 투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는 인위적으로 교통정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른바 명심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런 해석들이 조금은 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들이 결국 우원식 의장을 택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원식 의원이 원내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원내 수장으로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좀 여야 간에 협치할 것들은 협치를 하지만 또 개혁국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또 당원들의 어떤 그런 뜻까지도 우원식 의원이 좀 받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선 결과, 그다음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론이 없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도 역시 그거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선인들, 오늘 160 몇 명이 거기에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누구한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느냐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당선인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당론을 무시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 당선인들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군기잡기를 시도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결국 그것과는 좀 배치되는 상황이 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것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내를 갖다 지휘해 나가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번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뜻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 개인들이 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매우 부당하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아마 그런 정도의 판단을 앞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 이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그 뭐 완벽한 당 장악력 여기에 균열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특히 이제 총선 이후에 총선을 승리를 이끈 대표였기 때문에 단합력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립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 결과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흔들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왜냐하면 그렇게 보려면 뭐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뭐 척을 지는 관계였다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와 뭐 긴장 관계에 있었다든지 이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런 말에 또 근거가 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명계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서 명심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으로 직접 연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